제가 중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전 세계적으로 우주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소련에서 발사한 우주선이 지구를 몇십 바퀴 회전하고 내려왔다 하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동네에 있는 그 만화방에서만 이 우주선의 그 역할을 알았는데, 실제로 학교의 그 게시판을 보니까 실제로 우주선이 우주로 발사를 하고 우주를 벌써 여행하고 있는 이런 시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상당히 이제 궁금해가지고 학교에 갈 때마다 그 게시판을 이제 습관적으로 이렇게 보게 됐어요. 또 다른 뉴스가 없나. 조금 있으니까 미국에서 1960년대가 끝나기 전에 인간이 달을 밟고 돌아오게 하겠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달에 사람을 갖다가 돌아오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뉴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니까 전부 다 이제 이 우주 개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 저도 이제 이런 우주 개발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나중에 잘 살게 되면 우리나라도 우주센터도 만들고 로켓도 만들어가지고 인공위성을 우리 땅에서 발사하는 이런 시기가 올지 모른다. 그때 만약에 그때 내가 만든 로켓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면 얼마나 멋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준비를 그럼 해야 되겠다. 이 인공위성이라는 책을 학교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용은 모르지만 제가 노트에다가 적었어요. 미국에서는 어떻게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발사를 했는지. 여기에 보시면 날짜가 있는데, 저 날짜가 바로 이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노트에다가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발사했다 하는 거를 적은 겁니다. 제 미래를 바꾸는 엄청난 책이 됐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1232년에 중국에서 화전이라는 불화살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는데 이것이 세계 최초의 로켓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신기전이랑 비슷하게 생긴 게 이제 바로 화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게 궁금해가지고 최무선 장군이 혹시 화전이라는 로켓을 만들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 참고서를 찾아봤습니다. 최무선 장군이 만들었던 화약 무기의 이름이 거기 적혀 있었는데 거기에 화전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중국에서 1232년에 만든 세계 최초의 로켓이라는 이 화전하고 최무선 장군이 만드는 화전하고 이게 같은 건지 틀린 건지 이걸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과학의 역사를 연구했던 전상훈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전상훈 교수님한테 찾아갔더니 육군사관학교의 교수로 계신 허선도 교수님이 우리나라 옛날 전통 화약 무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으니까 그분을 찾아가 보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갔습니다. 제가 이 전통 화약 무기, 특히 화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교수님이 우리나라의 이쪽 분야 최고의 권위자라고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당신이 쓰신 논문 같은 거를 다 그냥 복사를 해서, 그쪽 분야는 사실 연구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연구하겠다는 학생이 찾아가서 인사드리는 것만도 그렇게 아주 반가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이렇게 주시고, 그래서 그 화전을 찾아봤더니 세종시대 때도 화전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거는 로켓이랑 관계가 없어요. 화살 앞부분에다가 화약을 이렇게 뭉쳐서 매달아 놓고 점화선을 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활로 쏘기 전에 불을 붙여서 쏘면 날아가서 터질 때쯤 해서 화약이 폭발해서 불을 붙이는, 어떻게 보면 그냥 불화살이었던 거지 로켓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로켓은 없을까라고 해서 이제 찾아보니까 거기에 신기전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신기전 설계도가 그림하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림만 봐도
로켓이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연구를 해서 이제 신기전을 찾게 됐습니다. 또 이제 제가 대학에 입학을 해서 신기전에 대한 연구도 했지만 이제 아르바이트를 이제 해야만 됐습니다. 그 여러 가지 그 가정 환경 때문에 로켓이라든지 우주 개발에 관련된 책은 한 50권 정도 이렇게 읽어서 내용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로켓이 이 세상에 어떻게 탄생을 해서 어떻게 발전이 돼서 달나라까지 가게 됐는지 그런 거를 이제 잡지에다가 연재를 하는 그런 그 일로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제 글을 읽어본 학생들이 그걸 단행본으로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또 그 정리를 해서 대학교 2학년 때 로켓과 우주여행이라는 이런 단행본을 출판하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우리 선조들이 세종시대 때 신기전이라는 로켓을 개발했던 것 같다라고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출판사 사장님이 1년에 한 번씩 정부에서 우량도서를 선정하는데 거기에 이 책을 한번 내보자라고 해서 냈더니 또 그 행운이 따랐는지 제가 쓴 책이 72년에 정부에서 선정한 우량도서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좋아했던 이런 로켓에 대한 거를 열심히 했더니 그쪽 분야에 관련된 책을 제가 쓸 수 있게 됐고 그 또 책 덕분에 또 제가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었고 그랬더니 제가 첫 번에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찾아갔던 그 역사 교수님이 네가 정말 참 훌륭한 연구를 한 것 같다. 전 국민이 알아야 되겠다. 전 국민이 알게 하기 위해서는 역사학회에 가서 발표를 해라. 그래서 저는 사실 물리학과를 다녔는데 교수님이 주선을 해주셔갖고 역사학회에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한 다음 날 신문에서 아주 크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20대 과학도가 4년간 연구해서 전 세계에서 4번째 발명품인 이 주화 그리고 신기전에 대한 연구를 해서 우리 선조들이 옛날에 이런 그 로켓을 개발했다는 것을 학생이 밝혔다라고 해서 이렇게 보도를 해줬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제가 로켓에 대한 연구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그 어렸을 때 로켓 과학자가 되려는 꿈을 가졌다가도 나중에 이렇게 자라면서 계속 바뀔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걸 계속 이렇게 유지를 했느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조금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불장난을 하다가 큰 사고를 저지릅니다. 과학전람회에 로켓을 만들어서 출품하려고 지금 보고 있는 이런 그 로켓을 만들어서 실험을 하다가 불을 붙였는데 이게 폭발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폭발하는 바람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막 하나를 잃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로켓 실험을 하다가 폭발해서 안 죽은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낳아주신 최연석이는 지난번에 실험했을 때 죽었고 지금부터는 정말 공짜로 사는 거니까 제가 그 가졌던 이 로켓 과학자가 되는 꿈을 정말 그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한번 과학자가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다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갖는 이런 계기도 폭발 실험 때문에 이제 갖게 됐고요. 사실은 이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아폴로 11호가 이제 달에 착륙을 해서 학생 YMCA라는 데서 이제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그 회원들을 모여놓고 이제 강연을 하는 이런 기회가 있었고 이때 이제 제가 달나라에 착륙했던 이런 그 우주인을 만나고 싶었는데 아폴로 11호에서 달에 착륙했던 분은 두 분이에요. 암스트롱하고 올드린. 암스트롱은 이제 돌아가셨고 지금은 이제 올드린만 살아 계신데 얼마 전에 이제 올드린을 만나가지고 제가 연구했던 그 신기전 그 실험했던 사진을 드렸더니 아주 좋아하십니다. 어떻든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이렇게 꿈을 갖게 되면 언젠가는 그 꿈이 포기하지 않으면 그 꿈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를 제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됐습니다. 제가 이 어렸을 때
어떻게 로켓에 관심을 갖고 또 이런 그 로켓 과학자가 될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 고등학생 때 실험을 하시다가 이렇게 고막을 잃은 그 사건이 참 여러 가지 의미로 이렇게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최현석 박사님 뭐 지금도 열심히 연구 개발을 하고 계시지만 또 최현석 박사님을 이어서 계속 대한민국 로켓 과학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과학 인재들을 많이 우리가 키워내야 될 텐데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어떤 정책적인 지원 같은 게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제 대를 이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후배를 양성하는 것은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우선 우리 그 과학자들이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중요한 거는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도와주셔야 됩니다. 과학기술자에 대한 어떤 소질이 있고 재주가 있으면 과학기술 분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도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정부도 좀 정책적인 지원을 많이 해야 되겠죠. 정부는 뭐 연구비 많이 지금 지원하고 있고 또 사실은 청소년들이 과학기술 분야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들을 사실은 1년 내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같은 거를 통해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과학자의 강연도 많고 또 이 여기서 가까운 연구단지에 있는 연구소도 전화만 하시면 얼마든지 그 방문해서 이 그 연구원들이 연구하는 거라든지 연구소에 있는 시설 같은 거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많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강연 들으시면서 궁금했던 점 있으면 손 들어 주시죠. 일단 과학이라고 하면 너무 어렵게만 느껴지는데요. 저처럼 과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과학이랑 우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과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상상이거든요. 우리가 창의력 같은 거가 없어서 과학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창의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상상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상상은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상상을 하면서 호기심이 있으면 호기심을 이렇게 해결하고 하다가 보면 이게 쉽게 해결이 됩니다. 지금 손녀 같은 경우에 지금 공룡에 빠져 있어요. 두 살짜리인데 뭐 공룡 이름을 수십 가지를 알고 뭐 공룡 인형을 주면 끌어안고서 잡는다. 2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그 흥미를 갖고 관심을 갖는 것부터 하다가 보면 우리한테 친근해지고 수월해지고 앞으로는 과학자에 대한 꿈이 없어도 과학은 알으셔야 됩니다. 아파트에 가도 모든 게 다 과학입니다. 인터넷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 여러분 못하시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그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학은 많이 알면 아실수록 여러분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가슴에 와닿는데요. 모든 것이 과학이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뭐 침대도 과학이니까요. 네, 농담이었습니다. 자, 다음 궁금하신 점 질문해 주시죠. 저는 여행 다니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데 언제부터 우주 여행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전 우주 여행하는 거를 관광 상품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가장 가까이 가 있는 거는 우주는 지구로부터 100km까지를 지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로. 그래서 101km까지만 올라가도 우주 여행을 한 걸로 이렇게 해서 지구에서부터 110km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가장 가깝게 이렇게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그것도 사실은 우리한테 가깝게 와 있지만 사실은 가깝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현재 책정된
금액이 한 번 타는데 2억 원이니까 뭐 2억 원 가지고 110km까지 올라갔다 올래 그냥 그거 가지고 잘 모아가지고 아파트 살래 하면 무슨 어떤 결정을 하실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많은 이런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도 참 여행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행을 잘 하시려면 상상을 잘 하시면 돼요. 손쉽게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여행은 상상 여행입니다. 우선 상상 여행부터 하시면서 미래 여행을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박사님께서는 연구에 더 박차를 가하셔서 그 우주여행하는 그 비용을 확 낮춰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학생께서는 지금부터 적금 드십시오. 네. 그렇게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무대에 서시는 강연자들께 항상 드리는 공통 질문인데요. 과학은 네모다. 네모 안에 어떤 말을 넣으시겠습니까? 저는 상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학은 상상이다. 왜 그런가요? 상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과학은 상상이다. 논리는 당신을 한 곳에서 다른 한 곳으로 옮겨줄 뿐이지만 상상력은 당신을 어디든 데려다 줄 것이다. 천재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입니다. 우리에게 꿈과 상상력 그리고 과학적 사고의 힘과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우리 최연석 박사님께 감사드리면서 힘찬 외침과 함께 강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각의 탄생 20분 고맙습니다.